내일 어쩌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공부 안 한 거야. 내일 어쩌나가 아니라 내일은 두근두근 해야 되지 않아요? 저번 달에 열심히 현금 회수한 사람들은 두근두근 해야 되지 않아? 낮은 가격에 좋은 물량을 담을 수 있잖아요? 지금 토스 AI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 이유를 북컴 실적 미스 이슈로 묶어서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북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북컴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침 빠질 때가 돼서 핑계 삼아서 빠진 거지. 물론 어저께 보여줬던 반도체, 일단 이거부터 봐야 되나? 잘 지키던 미국 반도체 이슈가 한 번에 목소리 왜 이러냐? 한 번에 21선을 체크하러 왔어요. 보다시피 잘 지키던 반도체 이슈가 한 번에 어저께 10%, 금요일 날, 그냥 어저께라고 합시다. 금요일 날 10%가 빠졌죠. 그러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나스닥 전반적으로 빠진 거고, 이때 5월 19일 날 빠졌던 자리는 아직 한참 남았고, 일단은 뭐 그때 얘기한 것처럼 510선, 510선, 510달러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건데, 일단 국장은 금요일 날 어차피 넥스트에서 많이 빠졌었고, 진짜로 내가 주말 내내 생각한 거지만, 환율 뚫었다, 환전해야겠다, 환율 저렇게 올랐으니 약손절 약익절해서 달러 다시 회수해야겠다, 대의장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신의 한 수처럼 본장에서 미친 듯이 빠졌죠. 지금 미국 반도체는 여기 490불, 490불 빠지면은 조금 쫄아도 돼요. 아직 490불을 깨진 게 아니어서, 만약에 490불 깨지면은 조금 쫄아도 돼요. 490불 깨지면 440, 400까지도 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야간 선물 굳이 안 챙겨봐도 미국에 상장된 코스피를 보면 알겠죠? 코스피 이슈가 본장에서 약간 말아 올렸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저렇게 나스닥 밀리면서 같이 밀렸어요. 그래서 얘도 보다시피 지금 그때 얘기했던 조정이 여기 168불, 155불까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 근처까지 왔죠. 175불에서 끝난 거니까. 뭐 월요일날 어떻게 될 거다라는 뭐 예측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미장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장을 하체 운동 한번 해보자고 킨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사고 싶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금요일부터 모으기 시작한 사람들, 죽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죽기 시작할 사람들. 아마 마감 브리핑 열심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녹색 선 3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거 생각하고 접근을 해라. 오늘 아침에 쇼츠를 올려준 이유도, 자꾸 무지성으로, 그러니까 항상 레버리지를 쓸 때도 장이 좋을 때 쓰는 건 맞는데, 꼭대기 있을 때 말고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 물론 넥스트 장까지 하면은 한 7%? 7% 정도 빠지긴 한 건데, 마이너스 6%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이 300만 원을 다음 주에 지켜준다면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뭐부터 얘기해 줘야 될까? 보면은 외국인이 현물은 또 팔았어요. 현물은 또 팔았는데, 원래 선물 포지션도 매도였는데 마지막에 선물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환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러 높아졌을 때 환차익 플러스 매도로 쳐냈다가 마지막에 선물을 사면서 다시 포지션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뭐 콜풋 옵션도 양방으로 사긴 했는데, 어쨌든 선물 자체를 롱배팅으로 막판에 바꿨다는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목요일날 산 물량 정도만 덜어낸 거예요. 목요일날 산 게 하락을 하니까는 손절을 친 거죠.
목요일날 산 거를 손절을 친 거고, 일단은 개인은 지금 6월 2일 이 70만 원을 뚫었을 때부터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모아가면 되는 거거든. 모아가면 되는 건데 그냥 생각 없이 여기서 그냥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은 월요일 날 만약에 30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또 무섭다고 하겠죠. 미안해요. 아까 300이라고 하네. 30만 원. 삼성전자 30만 원이죠. 300이 아니라. 변동성 큰 하이닉스는 넥스트장에서 11% 넘게까지 빠졌어요. 막판에는 좀 들어 올렸는데 하이닉스도 넥스트장에서 한 11% 정도 빠졌다가 이제 넥스트 마감 때 약간 들어 올려서 마이너스 9% 정도로 마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차트 봐도 제가 이거 동그라미 쳤던 거 기억나죠? 5일선하고 21선하고 갭이 너무 크다. 더 가더라도 이 갭 체크는 한번 하러 와야겠다. 그래서 어저께, 금요일날, 그냥 어저께라고 해요. 어저께 그 부분 체크하고 약간 말아 올린 상태에서 끝난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80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180만 원까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리고 열어두면 여기 5월 4일에서 5월 6일 갭점프 했던 150만 원, 140만 원의 체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 말이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내 말이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오를 때는 내릴 자리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를 때는 내릴 자리도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안 물린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240만 원부터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 180, 140까지 모을 생각인 사람은 다음 주부터 신나죠. 아, 드디어 나에게 찬스를 주는구나. 개파락의 시작이냐고? 개파락의 시작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걸 뭐 맞추자고 지금 방송을 킨 건 아니고 봐야겠죠. 어쨌든 나스닥이 막판에 이렇게 내려 꽂았으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이 밑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죠. 코스피 100 ETF로 지나가시는 분들 자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노란색 선 3개를 그어주면서 이 부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5월 달에 현금 회수 해놓읍시다. 5월 달에 현금 회수 해놓읍시다. 자, 그 이후에 제일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4월 달은 상승을 했어도 가파르지 않게 야금야금 약간 순환매 성향으로 올랐어요. 근데 5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부터 점프를 하고 나서 급했던 거 소화하고 또다시 급해졌어요. 또다시 급해져서 그래서 급한 거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 주 이벤트도 많아요. 다음 주 이벤트도 많고요. 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이벤트가 많아요. 일단은 뭐 CPI도 있고 스페이스X 상장도 있고 등등등. 지금 뭐 이거 솔직히 항상 많이 당했던 거긴 한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 말아 올리고 있어요. 난 비트코인 안 하는데 비트코인을 왜 보냐 할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위험자산인데 이 위험자산의 유동성도 체크를 해야 돼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인데 이 위험자산의 유동성도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국장하던 사람들이 미장 잘 안 하려고 하고 미장하던 사람들이 국장 잘 안 하려고 하고 비트코인 하던 사람들이 현물 시장 잘 안 하려고 하듯이 여기에도 어쨌든 유동성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나선 비선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는 이유가 같이 봐야 돼요. 물론 대부분 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요일 날 들어 올릴 경우 월요일 새벽이나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내려 꽂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선물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은 구름대를 지금 이거 1시간 봉인데 구름대를 뚫고 올라갔으니까 좀 더 올라갈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석바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벤트가 많은데 이 5월 달에 이 상승분을 맛있게 먹으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거나 현금 비중을 만든 사람들은 다음 주가 오히려 설레죠. 내가 이 타이밍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현금 회수를 했나 보다. 근데 지금도 현금 비중이 5% 10%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음 주가 이제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동그라미 쳤던 내가 아까 하이닉스 차트랑 비슷하긴 한데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코스피도 반도체 ETF도 다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여기 체크를 안 했어요. 최근에 5월 20일 날 체크하러 올려다가 받쳐주고 다시 말아 올린 거죠. 그 말인 즉슨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조정이 나와도 여기서 받쳐준다면 아직 쫄 때는 아닌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어가더라도 다른 섹터에서 순환매가 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좀 더 건강한 장이고, 그래야 6월 달에는 그렇게 안 쫄아도 되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계속 4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 올 여름 어차피 유가도 비싸고 비행기 값도 비싼데 항공비도 비싼데 올해에는 휴가 접어두고 올 여름에는 바짝 돈 벌어서 올 하반기, 그게 7, 8월이 될지 아니면 그 우리 명절 연휴인 9, 10월이 될지 어쨌든 조정이 한번 나올 거를 대비해 놓자는 거예요. 다음 주만 이벤트가 많은 게 아니라 스페이스X 상장되고 또 저기 뭐야 엔트로픽 상장되고 등등등 유동성 뺏길 만한 이슈가 많아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좀 전에 HVM 얘기한 사람처럼 자, 우주 관련주들은 오히려 스페이스X 상장을 하면 그쪽으로 순환매가 돌아서 그쪽으로 유동성이 빠져서 오히려 우주 관련된 주는 포함해서 빠질 수가 있어요. 인상을 어떻게 보냐는 모르겠죠. 근데 이번에 언제죠? 이번 주에 6월 10일인가 11일 날 CPI 봐야 되고 그 애가 7월 달이죠. 그러니까 7월 달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이번 달에는 아마 저거 그 어디야? 거기 하와이 거기서 모이는 거니까는 이번 달에는 없고 다음 달에 있을 건데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상을 지금 당장 하기에는 연준 이사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바뀌자마자 아마 안 할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매우 싫어할 거고 트럼프가 금요일 날인가 또 한마디 했었죠. 고용 지표가 저렇게 잘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면서 빠졌는데 어찌됐든 금리 인상까지 벌써 갈 부분은 아직 멀었고 근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래서 하반기를 조금 조심하자는 거죠. 하반기를 조심하자는 거고 근데 미국은 이번에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봐도 알겠지만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은 막말로 진짜 금리 인상을 언제 해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특히 동남아 이런 작은 기업들이 여파가 되게 커진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대지만 다른 작은 기업들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동남아는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모든 매크로가 좋은 게 1도 없었는데 반도체 붐으로 인해서 다 무시하고 여태까지 오른 부분을 다시 체크하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반기를 좀 조심하자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여태까지 무시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매크로 이슈, 경제 지표 이슈가 금리 얘기든 뭐든 여태까지는 계속 여러분도 신경 안 쓰고 무시했던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뭐 월요일부터 쫄자는 아니지만 계속 그래서 하반기를 좀 조심하자고 하는 거고 뭐가 됐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 비중이 2, 30% 이상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은 즐거워요. 근데 현금 비중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걱정인 거죠. 물탈 돈도 없고 태평단 잡을 돈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손절을 치기엔 애매하고 등등등.
우리나라 반도체 ETF도 어차피 이거는 본장만 들어간 거라서 반도체 ETF도 지수랑 똑같이 움직였죠? 지수랑 똑같이 움직였고 얘도 누가 봐도 건강한 조정이 나오려면 42,000원, 43,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구나라고 보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였어요. 재고 정리하고 현금 회수하고 현금 비중 놀리면서 그래도 혹시 모를 또 소같지하고 오를 부분에 대해서 지수나 반도체들은 계속 모아가자. 그러면 개별주는 20, 30%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20, 30%가 움직일 수 있어요. 어저께 금요일 날 봐봐요. 그렇게 잘 나가던 마벨 같은 경우도 16%인가 빠졌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 30%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유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유는 많이 빠져야 10%, 15%. 근데 개별 종목은 20%, 30%. 그러면 조금 더 리스크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제일 핫했던 이거 같은 경우도 손절을 친다 그랬는데 얘는 손절이 안 걸렸었구나. 나사, 미국 스페이스X 관련 이 나사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10% 넘게 빠졌어요. 여기 깨지면 손절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대기장에서 걸어놨는데 안 태워주고 그냥 빠져버렸네요. 그러면 이 이유가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 관련된 이유가 10% 넘게 빠졌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종목들 혹은 우주 관련된 애들은 더 빠졌겠죠? 특히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막 20% 넘게 빠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반도체 메모리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데 장비들은 잘 지키고 있었는데 장비들이 많이 빠졌는지 보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한 6%, 7%에서 방어를 좀 해줬네요. 그냥 6월 달에 올랐던 갭 정도만 체크를 했네요. A는 갭 정도만 체크를 했고, 아직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죠. 아직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반도체 장비들 볼 때 많이 봤던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일단 이평선 부분을 터치는 하긴 했는데 그래 봤자 여기 5월 달에 갭 상승한 부분 체크를 한 거라서 일단은 레서치도 한 10% 정도 빠졌네요. 레서치도 한 10% 정도 빠졌고 금요일날 좋다고 했던 피도 일단은 불타기를 했지만 조정을 조금 각오해야겠죠. 조정을 좀 각오해야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 지금 마이크론을 볼까요? 잘 봐요. 마이크론은 13%, 마이크론은 13%가 빠졌어요. 마이크론은 13%가 빠졌고 반도체 장비 대장인 6%, 그리고 램리서치 10%. 그러니까 확실히 반도체와 메모리 쪽은 조금 더 세게 빠졌죠. 근데 마이크론도 지금 봐봤자 마이크론 그렇게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나 이제부터 모아도 돼요? 라고 하는 자리죠. 딱 21선 라인까지 온 거니까. 여기 밑에 노란색 하나 더 최근에 갭상승했던 820불, 820불까지 올 수도 있고 820불하고 지금 780불의 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조급해 안 해도 이렇게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건 간에 이렇게 원하는 조정이 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체 운동 했던 자리가 한 번쯤은 온다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말아 올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렇게 사고 싶었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살 때죠. 엔비디아 봐달라고? 잠깐 나 물 좀 떠오고 봐줄게요. 엔비디아 느낌이 안 좋다고? 엔비디아 느낌이 안 좋은 거는 이 4월 달 이 밴드가 깨져야 느낌이 안 좋은 거고 상투를 잡은 사람은 느낌이 안 좋은 건데 느낌이 안 좋다고 하기에는 뭐 급한 거 소화하는 정도라서 200불 깨지면은 200불 깨지면 좀 조심해야겠죠. 200불 깨지면 여기 밴드 다시 체크하러 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190, 180을 체크하러 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는 엔비디아는 200불 깨지면 조심해야겠죠. 일단 지금 봤을 때는 뭐 헤드앤숄더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거는 저번 주에 계속 여기 21선을 체크했던 부분이어서 일단 다음 주에 200불 지켜주면 돼. 아직 그렇게 쫄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도 갭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깨 부분이 이 빨간색 213불, 이 213불 깨진 게 어깨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만약에 여기 200불이 깨지면은 여기 180불 체크까지도 올 수 있죠. 여기도 지금 4월 달에 갭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일단 이거 금요일 날 맵 지도를 보면요.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지 다른 거 방어주들은 또 만약에 정말로 매크로적인 이슈나 뭐 유동성적인 이슈가 있다면 다른 것들도 같이 좀 빠져야 되는데 방어주 성향이 강한 헬스케어, 금융, 뭐 그리고 여기 뭐야 소비 이런 부분은 다 괜찮았어요. 기술주, 반도체 이쪽이 많이 빠진 거지. 그러다 하다못해 대장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그렇게 안 크죠? 전반적으로 만약에 유동성이 깨졌고 불안한 추세면은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빨가거나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방어주 성격은 강해요. 그래서 기술주 대장인 큐비큐를 보면 자, 큐를 보면은 그냥 이 4월 때부터 쉼 없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었던 우리 코스피랑 비슷했던 이 5월 중순쯤 5월 18일, 20일 그 부분 체크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코스피 차트랑 나스닥 차트랑 좀 비슷하네요. 나스닥은 코스피 좋을 때 좀 뒤늦게 오르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셌을 수도 있는데 일단 코스피랑 비슷해요. 코스피도 이때 5월달 중순쯤에 잠깐 쉬었던 이 자리, 나스닥도 5월달 중순쯤에 잠깐 쉬었던 이 자리. 일단 둘 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 올랐잖아요. 제가 여기 680불쯤에 선을 그어놓은 것도 이 5월 5일, 5월 6일 날 갭부근 있잖아요. 얼마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어떤 핑계가 생기든 간에. 근데 지금 좀 전에 맵지도 보여준 것처럼 막상에는 덜 빠졌죠? 지금 나스닥은 5% 가까이 밀렸는데 는 3%도 안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는 좀 덜 빠졌고, 그리고 저기 금융 쪽이 좋았으니까 다우 쪽 보면은 자 다우 쪽은 1%? 다우는 1%밖에 안 빠졌고. 그래서 왜 제가 지수 3개를 같이 모으라고 하는지 알겠죠? 셋이 성향이 틀려요.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이 밸런스를 좀 맞춰둬야 돼요. 기술주는 오를 때는 항상 많이 오르지만 빠질 때는 많이 빠진다는 거, 이거는 뭐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진다면 방어주도 빠져야 되는데 방어주 성격들은 약했다. 그래서 최근에 저번 주에 후반에 봐도 우리나라도 은행들이 최근에 금융 쪽들이 꿈틀꿈틀 됐고, 제가 마감 브리핑 때도 얘기했지만 한동안 기관이 안 보던 은행들을 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주는 솔직히 매력이 없긴 한데 KB금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턴이 나와서 신고가를 뚫었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지 항상 얘기했지만 너무 IT 쪽만 보지 말고 금융, 보험 아니면은 뭐 증권 이런 식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놓자고 얘기한 이유도 이런 부분이에요. 상대적으로 얘네는 기술주 저렇게 올라갈 때 2월 달에 신고가 뚫고 3월, 4월, 5월 달에는 거의 쉬었어요. 거의 쉬었는데 저번 주에 외국인 기관이 금융주에다가 다시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그래서 KB금융, 신한지주, 뭐 한국금융, 메리츠 막 이런 애들이 다시 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번에 이거 주식을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방어주 같은 성격을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면
그래도 계좌 전체적으로는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몰려있지 말고. 그래서 이거 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타이거 은행 뭐야 개별주로 은행들 재미없고 부담이 되면 이 타이거 은행 이프나 금융이 모자랬죠. 근데 이 은행 이도 20%가 넘게 이렇게 쉬었다고 해도 20%가 넘는 수익이에요. 뭐 금요일날 마감 브리핑 때 많이 얘기해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받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70만 원은 깨졌지만 지금 보면 아직 여기 밑에 밴드 안 왔고 아마 월요일날 여기 밑에 밴드를 또 체크하러 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개인이 또 담았고 외국인 기관이 또 개인한테 넘겨줬으니까 근데 넘겨줬다고도 하기가 그런 게 기관은 5월 달에 담은 물량이 있어서 그냥 약간 차익 실현 그리고 현금 회수 정도라서 그래서 현대차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 밴드만 지켜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8일이죠. 삼겹살 회동에는 안 나타났지만은 참석 못했지만은 현대차도 8일 날 단독 미팅을 한다 그랬으니까는 근데 뭐 그 저번 주 내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뭔가 정확한 제순왕의 선물이 나오려면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돼요. 뭐 이번 달 말이든 뭐든. 여보세요? 네네네 어디쯤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받고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금요일날 마감 브리핑 때도 얘기했지만 기관은 개미들 타가지고 한동안 차익 실현하다가 목요일 금요일날 다시 코를 묻히기 시작했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 삼성전기 쇼츠 만들어 준 것처럼 삼성전기 쇼츠를 한번 보세요. 삼성전기 쇼츠를 한번 보시고 일단은 뭐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삼성전기 쇼츠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끝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 뭐 마벨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결국엔 그러면 빅테크가 삼성전기를 택했다는 이유는 그러면 나머지 빅테크들도 얼마든지 삼성전기에게 수주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나오든 뭐 다른 게 하나가 더 튀어나오게 된다면 지금 가격도 싼 거예요. 근데 제발 부탁은 지금 가격도 싸다고 한 거지 지금 몰빵해라는 아닙니다. 얘도 봤다시피 최근에 체크를 하러 온 거지 이걸 아직 터치는 안 했어요. 하이닉스처럼 여기 뭐야 150만 원, 140만 원 정도는 터치를 하고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관 수급이 돌아왔네요. 뭐 외국인이 사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수급만 보지 마요. 늘 얘기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손절도 잘 치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돈이 많습니다. 물을 타도 액수가 틀려요. 그거를 항상 명심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있다가 출발할게요. 네, 아시겠죠? 좋은 주식은 맞아요. 좋은 주식은 맞고, 목표가도 뭐 350에다가 뭐 400도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서 흔들 수도 있고, 좀 더 아래에서 흔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정확히 다시 여기 그어놨던 이 180, 190만 원 올라서고 나서 봐도 되는 거니까 모아갈 사람 아니고 그냥 거치식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금적인 여유를 둬야 돼요. 불타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우리가 모으자고 했던 이 자리 40만 원, 50만 원 여기서 4배 가까이가 오른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100만 원까지 찍어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라고. 4배가 올랐잖아.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오른 거에 반토막이 깨졌을 때가 위험한 거지. 그 반토막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주봉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주봉으로 봐도. 이게 5월 마지막 주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5월 마지막 주 주봉으로 60% 70%가 올랐어요. 60% 70%. 근데 최근에 조정 나온 거
25%, 24%, 30% 이상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30% 이상도. 우는 애 누구냐? 왜 우는 거야? 200만 원에 샀어? 왜 우는 거야? 신나야지. 아, 나 얼마 못 샀는데 세 평단 잡아야 되나? 신나야지. 왜 우는 거야? 내가 이거 뭐야? 그저께 불타기한 여기 저가도 안 깨졌는데 왜 우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 쇼츠 꼭 챙겨 보시고, 이 쇼츠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야 뭐 삼성전기가 좋다 이 얘기만 써놓은 게 아니라 리스크 부분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왜 삼성전기가 강할 수 있는지, 왜 빅테크들의 초이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무라타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뭐 쇼티즈도 쇼티즈인데, 근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으니까 쇼츠 두 번, 세 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꾸 고민을 때리게 하는 LG전자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막판에 기간이 담았죠. 막판에 기간이 조금 코 정도 묻힌 건데, 근데 얘도 딱 여기 지금 5월 29일, 6월 1일에 갭 체크를 한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다시 세 평단을 잡아서 지금 마이너스 16%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표시해놨던 5월 15일 고점 27만 원, 27만 원 깨지면 다시 봐야 돼요. 27만 원 깨지면 다시 봐야 돼요. 얘도 지금 보면은 1전자 10만 전자 간다, 20만 원 전자 간다 이 난리 쳤을 때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즉 3월 달에서 4월 달만 쳐도 4월 달에서 3배, 4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난 거라서 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이 부분이 깨지면 손절치고 다시 보면 돼요. 다시 30만 원 안착하는 거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쉬었던 부분 체크해도 되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실컷 먹고 나서 물린 거와 하나도 못 먹었는데 40만 원 고점 잡아서 물린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수익이 난 걸로 물린 거와 수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생돈 들어가서 물린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원, 30만 원 후반에 들어간 사람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손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냅두면 오르겠죠. 근데 냅두면 오르는 것보다 가성비를 생각해요. 어쨌든 월요일날 27만 원을 지켜주는지, 월요일날 만약에 27만 원이 깨지면 놔줬다가 다시 30만 원 올라서는 거 보고 잡아도 되니까 놔줬다가 다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자 네이버도 깨졌죠. 근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올라서, 오히려 네이버는 뒤늦게 올라서 덜 빠졌어요. 지금 이 녹색선 깨지면은 손절을 칠 생각이었는데 녹색선을 지지를 해주죠. 금요일날 수급을 봐도 알겠지만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개인만 잡은 게 아니라 기관이 지금 약 6거래일 동안 코를 묻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좀 뒤늦게 추세를 탄 부분이어서 네이버는 아직 한 방이 남은 것 같긴 해요. 네이버는 아직 한 방이 남은 것 같은데, 일단 뭐 골든벨도 울렸고 했으니까 이진이 이제 골든벨도 울리고 했으니까 일단은 대수당 떠날 때까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24만 원, 23만 원 지지해놓은 거 체크하고, 일단 중기적으로 볼 사람도 여기 21만 원 부분 체크하세요. 근데 항상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요. 뭐든지 차트를 볼 때 여기를 얘가 언제부터 힘을 받았나를 체크하면 돼요. 언제부터 힘을 받았나. 그러면 얘가 못 뚫던 데가 이 4월 말 고비였던 23만 원 이 라인이었어요. 23만 원 이 라인을 뚫고 나니까는 더 간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3만 원이 약간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면 23만 원 깨지면 일단 놔주고 다시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플랜을 짜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누가 좋댄다, 호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얘가 어디서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나를 보고 거기가 항상 고비인 거예요. 자, 지나가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화면 터치 2번 클릭해 주시면 좋아요 눌러지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고요. 그게 잘 보이는 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얘가 200만 원 뚫기 시작한 데가 여기잖아요. 160만 원. 160만 원을 뚫고 나니까는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러면 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땐 160만 원이 지지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폭발적인 힘이 나왔냐? 왜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샀냐? 그 비싼 가격이 어디쯤이냐를 알고 있어야 내가 어깨 라인이라도 아니면 팔꿈치 라인이라도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 물려도 덜 물린다. 왜? 물을 탈 수 있는 돈을 남겨놓고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삼전 현대차 앞에 얘기했으니까 삼전 현대차는 앞에 영상 돌려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가주세요. 앞에 영상 보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기관이 개미 들어와서 차익 실현을 하다가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안 꺾인 애들은 지금 보면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이평선 5일선하고 21선의 이평선 갭 부분을 다 체크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직 추세가 안 끝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수가 급락해가지고 매도 사이드가 걸렸지만 오전장에서 조금 빠르게 턴한 애들, 걔네들이 강한 애들이고 걔네들이 대장인 거야. 1년에 대형주가 3, 4배 오르고 빠지는데 뭘 기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항상 그래요. 변동성이 큰 이유는 이만큼 올랐기 때문이에요. 지수가. 제가 멤버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불타기 하고 뭐를 해도 지수 이후가 100%가 넘었어요. 지수 이후가 개별주가 아닌 지수 이후가 100%가 넘었으니 얼마든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30% 40% 개별주의 조정이 나와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비만 해놓는다면. 이렇게 많이 안 올랐으면 그렇게 대형주가 변동성이 안 크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큰 자금들 개인들의 큰 자금들 자체도 앞으로 많이 몰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 회피 매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체도 변동성이 큰 거죠. 얼마 전에 정공정 ETF 얘기했다시피 정공정 ETF도 그 이후가 20%가 넘게 오른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렇게 변동 ETF가 20%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개별주는 당연히 20, 30%가 당연히 움직이죠. 다행인 건 국장은 우리나라는 위아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복 받은 거라니까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 상하가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 미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루에 뭐 50%도 빠질 수 있고 50%도 오를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그냥 코스피만 봐도 아직 쫄 때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코스피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87,000원, 83,000원 이 라인이 깨지면 좀 쫄아야겠죠. 특히 비중 많은 사람, 현금 없는 사람들은 이 라인 깨지면 조심해야겠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여러분한테 맨날 잔소리하는 딱 한마디. 오를 때는 팔 고민, 내릴 때는 살 고민. 간단해요. 수학의 정석처럼 이게 진짜 참 교육이에요. 오를 때 살 고민하고 오를 때 팔 고민하고 내릴 때 살 고민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리는 이유는 올라야 살 고민을 하고 내리면은 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큰 틀을 보세요. 지수가 무너졌는지, 삼전 하이닉스가 무너졌는지. 하이닉스야 원래 변동성이 크지만 삼전 같은 경우도 보세요. 뭐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자, 삼전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5일선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어깨 부분이 30만 원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할 때도 어떤 사람 봤잖아요. 아, 저 5천만 원 전재산이 있는데 삼성전자 5천만 원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되는데 왜 5천만 원을 이 30만 원 후반에 몰빵을 하려고 하냐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내년 전망치까지 끌어와서 40만 원을 넘는다고 해도 여기 밑에도 있잖아요. 밑에도 있잖아요. 무조건 오른다고 보는 것보다 내릴 것도 대비를 해놓으면 즐겁죠. 즐겁잖아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 여러분 그렇게 사고 싶은 삼성전자 왔네요. 어제부터 모아요. 지까지 게 빠져봤자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깨지면 어차피 코스피고 나발이고 다 조정 세게 옵니다. 20만 원까지 모을 생각으로 들어가면 되죠. 셀트리온 나도 가지고 있지만
근데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식도 지금 모든 돈이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먹고 싶어 했던 두쫑쿠한테 물린 것처럼 지금 이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셀트리온이 좋다고 해도 갈 돈이 없고, 그리고 간다고 해도 말해도 우리를 위해서 열공해 주시는 열정맨 돈 길짱 감사합니다. 땡큐. 자, 그래서 땡큐. 자, 그래서 결국엔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추세가 꺾이면 지수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식 없는 사람은 즐겁고 보유한 사람은 폭망이라고요? 나는 폭망이 아닌데요. 자, 화면 터치 2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폭망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코스피가 견고해요. 아직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이수가 100% 넘는 수익률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현금 회수를 안 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지수 이수가 100%가 넘은 상황에 자기가 작은 종목만 들고 있거나 반도체 주도주가 하나도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폭망인 거지. 제 말 잘 듣고 주도주 가지고 있고 이런 지수나 반도체 이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폭망이에요. 빠져봤자 여기인데. 그리고 정말 폭망은요, 우리가 걱정할 틈도 안 줍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모든 주식은 한 번씩 기회를 줘요. 한 번에 여기 지금 코스피 100이 만약에 10만 원이잖아요. 이 10만 원인 애가 한 번에 7만 원, 6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9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반등 주고 또 빠지더라도 한 번씩 반등을 줘요. 그래서 본인의 어깨 라인을 체크해 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어깨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여기서는 현금 회수 해놔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안 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롱이님 그 얘기야. 셀트리온이 좋고 뭐하고도 좋은데 결국엔 주도주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거와 주도주가 하나도 없고 셀트리온만 가지고 있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변동성 자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레버리지가 나오면서부터 변동성이 더 커진 거예요. 여보세요? 네. 일단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삼성전자 하체 운동 좀 하고 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지금 바이오 전체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장은 삼바랑 셀트리온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삼바 셀트리온을 좋게 보는 이유는 그것도 있죠. 시장 자체가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시장을 맡길 만한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삼바랑 셀트리온을 얘기한 것 같은데, 중장기로 보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 있던 파마텍, 한미약품, 그리고 뭐 한올바이오 파마, 뭐 있냐? 뭐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정말 지금 소외 많이 받고 있는 에이빌 바이오 이런 거. 좀 전에 그 멤버십 방에 올려줬지만 1412 차트예요. 기술주 날라갈 때 쉬었죠. 기술주 날라갈 때 쉬고 지금 1412 차트인데 기술주 날라갈 때 쉬고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수 자체가 밀리니까는 금요일날 좀 빠졌지만은 금요일날 같은 경우 또 신고가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도 1412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거 어깨 라인 써줬죠. 여기 1055달러, 1040달러, 1030달러 이 어깨 라인 지지해 주니까 다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오도 모아가면 좋아요. 바이오는 약간 그냥 썰처럼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름에 팔고 겨울에 다시 담자. 날 추워지면 바이오가 다시 오른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저는 픽업을 가야 되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할게요. 최근에 뭐 오신 분들,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최근에 마감 브리핑 라이브 영상 보면 뭐 외국인 순매수 위주로, 기관 순매수 위주로 영상 많이 찍어 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우리 멤버들은 내일 또 저랑 즐겁게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13시간?
13시간, 14시간 있으면 또 재밌는 매매 장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편하게 쉬시면서 밀린 영상들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어깨 라인을 어디로 정할지, 내가 도망칠 라인을 어디로 정할지, 그리고 내가 별로 비중이 없어서 세평단을 잡고 싶었는데 세평단을 어디서부터 잡을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리들을 체크하셔서 알람 설정이든 본인들이 메모해 놓고 거기서 즐길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현금 없는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이라도 반등,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그게 어떤 이슈건 간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재고 정리하면서 현금 회수를 해 놓으세요. 미장도 똑같아요. 이렇게 환율 높을 때 재고 정리해 놓고 달러 회수해 놓으면 또 기회가 또 오니까 너무 조급해만 하지 마세요. 오늘 쇼츠 올려준 것처럼 여러분이 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급함과 욕심. 조급함과 욕심.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방 옮기면서 얘기했던 부분, 같은 1분을 써도 그 1분을 알차게 쓰려고 하는 사람과 그 1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10년 후 갭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진짜 그냥 딱 오래만 하고 말 거 아닌 이상은 길게 보고 가면 기회는 여러분한테 항상 많이 옵니다. 자, 복습하면서 좋아요,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저는 픽업 관계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침에 봅시다. 그리고 또 아침이 오기 전에 또 공부 많이 시켜줄 테니까 공부 체크하시고요. 주말 사이에 올려준 자료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리포트도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만.